오피스텔을 딱 이렇게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한 거를 네,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 실제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매물들을 보면서 그 도면을 베이스로 좀 뜯어 고쳤어요. 원룸인데 25평이에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는 디자이너 필입니다. 뭐 어떤 곳인데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건축 사무소이지만 인테리어가 메인이고요. 현재로서는 건축적인 일을 관련해서는 디자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업병이 좀 있나요? 맛집에 가서 음식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부터 본다던가 아니면은 영화를 볼 때도 기생충을 예로 들면 저 집 디자인 주방 가구가 어떻고 저 되게 괜찮다 저런 걸 써먹으면은 이거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도 되게 예쁘겠는데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센터. 왜 여기에 살고 계신 거예요? 2020년에 한국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디에 집을 구해야 되지? 고민을 할 때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네가 어디를 출근을 해도 용산은 1시간 이내 거리다. 혹시 그럼 어디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저는 LA 쪽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헐리우드 맞아요. 작년에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 미국에서 계속 태어나셔서 사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때 가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서 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부터 다시 미국에 갔어요. 횟수를 세하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미국에 살았었더라고요. 용산에 이제 살아 보시니까 교통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 출근은 딱 10분 걸리고 있어요. 퇴근은 좀 오래 걸리지만 앞에 한강대로가 네네. 유턴이 안 되잖아요. 좌회전도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배동 쪽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돌아올 때는 반포대교를 건너서 이태원 저 앞쪽으로 해서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동작대교를 건너서 돌아와야 하다 보니까 올 때는 한 3-40분? 저는 차가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간과 동시에 저는 운전을 시작을 해서 심지어 차도 미국에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사실 고른 이유가 이 건물이 주차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차를 여기까지 갖고 오는데 물론 네. 유튜버에 이런 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보죠. 얼마 듭니까? 다들 차를 가져왔다고 하면은 대체 너는 그런 사치를 부리느냐 하는데 90만 원? 오 그렇군요. 근데 제일 저렴해요 생각보다. 그쵸. 근데 여기 맹점이 하나 있어요. 관세가 붙어요. 3년 이상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관세가 붙어요. 여기 이제 용산 사시면서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건 좀 아쉽다. 좋은 점은 생활 반경이 모든 게 다 걸어서 모든 게 가능한? 딱 길만 건너면 용리단이고 또 길만 건너면 용산역이고 그래서 이마트도 그냥 걸어가도 되고 걸어가는 일은 드물지만 여기서 이마트 가는데 알겠습니다. 요런 건 조금 아쉽다. 아쉬움? 제가 좀 긍정적인 편이라 아쉬움 뭐가 있었지? 오. 아쉬움은 크게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일까요? 여기가 9.5평 정도 되고요. 실평수가 네. 9.5평이요? 월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금액이 100 언더입니까? 오버입니까? 언더입니다. 언더예요? 네네. 왜요? 왜냐고 하시면은 저렴하죠? 그런가요? 근데 훨씬 비쌀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저렴했어요. 70 정도? 근데 이렇게 살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잖아요. 지난 2년 사이에. 그러면서 월세도 치솟았는데 다행히 많이 치솟지는 않고 딱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한도에 대해서 지금 한 83만 원 정도? 제가 맥스를 본 게 한 90만 원? 뭔가 지레짐작으로 좀 비싸게 째가고 사실은 검색조차 안 해보는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용산이.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 같이 보는 건가요, 집 구조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약간 직업병이라 고객님이랑 항상 뭔가 같이 봐야 돼서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가 이 현관이고요. 화장실과 그리고 옆에 주방이 신기한 구조로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 겸 침실인 이제 이런 공간이고 밖에는 뷰가 굉장히 좋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 궁금한 게 인테리어를 딱 할 때 이런 걸 중점적으로 했다 좀 있습니까? 기존의 집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네.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고민해서 했던 거는 조명. 직접적인 조명은 눈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간접등으로 다 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구의 톤을 맞춰서 이제 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게 촬영 때는 어차피 빛이 무조건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다 켜놓은 겁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여기가 한 연식이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8년 정도? 네. 그 정도? 신발장 먼저 좀 찍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죠. 오, 신발장이 적절한 크기로 딱 있네요. 전 좀 작더라고요. 이 집에서 가장 작다라고 느끼는 게 신발장이랑 옷장이에요. 아, 물론 화장실도. 아니네요. 되게 많네요. 그래서 네네. 부모님 집이 멀지가 않아서 부모님 집을 약간 자주 가고 있어요. 딱 옷장을 보시면은 왜 그런지는 알게 되실 거예요. 부모님 집도 이 근처시면은 한 30분 거리? 네.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같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래 산지 오래되다 보니까 부모님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불편한데 한국 온 지 한 달이 됐는데 딱 어머니 너 안 나가니? 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한 달은 딱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얘는 설치하신 겁니까? 아, 아니에요. 혹시 얘는 열려요? 네, 이게 열려요. 여기는 우와! 근데 그냥 이런 이제 이거 피트군요. 피트가 피트가 있고요. 뭐예요? 네. 피트가 이렇게 건물의 배관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이렇게- 수도 배관이네요, 보니까. 그럼 여기 밑에까지 쭉 네, 이게 쭉 이어져 있어요. 아, 신기하다. 네, 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사실 근데 보통 화장실에 이렇게 변기랑 이제 세면대가 있는 이 배관 뒤쪽으로 피트가 들어가요. 아, 원래 보통. 네, 네. 재밌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얘는 뭐예요? 이거 신발장 옆에 바로 이렇게 분리수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 좀 얘기가 나와서 월세를 안 올리는데 지금 관리비를 좀 비싸게 받는 아. 거지. 여기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 평당 10,000원 정도? 물론 이제 관리비가 전기세, 수도세 네네. 포함해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엔 난방을 트니까 한 12, 13만 원?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수건을 엄청 큰 걸 쓰시더라고요. 그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직업병인데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저희 사장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공간 디자인을 했었는데 딱 그 용도에 맞는 쓰임새 초콜릿을 먹어도 테이블 매트를 깔고 금태 두른 접시를 얹고 초콜릿을 까서 그렇게 먹어야 된다. 리얼 디자이너 딱 이런 샤워부스가 너무 좁아요. 샤워부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닫으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낑겨서 샤워부스는 보통 안쪽으로 열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깥으로 열리게 되면은 물이 바깥으로 튀게 되죠. 이게 문 열리는 것도 다 약간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를 제외한 웬만한 다른 나라들은 원래 현관문도 집 안으로 열려요. 우리나라는 바깥으로 열려요. 열리죠, 그죠? 이게 이유가 우리나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열리면 신발이 다 걸려요. 재밌다. 또 해주세요. 괜히 뭔가 다 물어보고 싶네요. 와. 향수, 필요하신 패킹해 놓은 것들. 것들. 알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주방이라서 주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싱크대가 보통은 네. 널찍하게 가운데에 이렇게 딱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딱 이렇게 위치를 하니까 제가 여기 낑겨서 항상 이렇게 벽에 기대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월세집이라 다들 이제 뜯어 말렸는데 사실 이런 수전을 월세집에서 잘 안 쓰잖아요. 비싼 막 수입산 수전을 쓰고 싶지만 이사 나갈 때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10만 원대 중반? 모양적인 느낌이랄까? 여기는 수납장들이고요. 여기도 수납장들. 접시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쓸데없이 막 글라스랑 이런 건 많고 얘는 거의 무슨 그 중세 유럽 시대에서 먹는 그런 집에 느낌이고. 놀러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항상 잔을 깨먹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어. 그 친구들을 위한 절대 깨지지 않는 잔입니다. 오케이. 혹시 주방에서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세탁기를 부모님 집에 가서 하고 있어요. 떨어져는 사는데. 근데 최근에 이걸 딱 한 번 썼어요. 드디어 썼는데 배관이 부식이 돼서 물이 쏟아지는데 저는 이걸 처음 써보니까 이 소리가 원래 나는 소린가 보다 했는데 이걸 돌리면서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일단은 수리는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럼 옷장인 거죠? 네, 요거는 냉장고. 와, 그럼 여기 수납 공간이 진짜 적네요? 저도 이거 두 개가 옷장이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냉장고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질 페스토입니다. 어디 버터 같은 걸 진짜 많이 사 놓으시네요. 제가 고기를 주로 많이 구워 먹어서 네네. 그러니까 사서 바로바로 구워 먹고 그때그때 버터를 잘라 넣어야 되다 보니까 버터가 많아요. 제가 주식이 고기다 보니 냉동실이 위에가 되게
근데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근데 정작 얘는 얕아요. 기존 냉장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네. 작년에 바꿔주셨어요. 이런 거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냉장고가 너무 오래되면은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열어보시고 보면 밑에 물이 고여 있는지 보거나 주인분한테 바꿔주실 수 있나요? 라고 네.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옷장이 한 칸인 거네요, 이렇게? 네, 저희 집의 유일한 옷장이에요. 심지어 스타일러도 안 들어갈 거예요. 겨울옷도 다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방, 화장실, 옷장 모든 수납할 수 있는 맞아요. 거를 다 모아놓았는데 옷장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면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이거 저 아까 조금 칠까봐 무섭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아크릴이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원룸 오피스텔이 네. LA에 갑자기 딱 세워졌어요. 얼마 정도의 시세를 형성할까요?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원룸을 스튜디오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 요 정도면은 200만 원 초반대가 아닐까 월세가. 근데 그래도 아마 걔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넓어야 될 거예요. 여기가 술 창고. 영양제 네네. 그리고 또 술. 제가 이렇게 혼술하는 걸 되게 즐겨요 집에서. 그랬는데 요새 간이 안 좋아서 지금 한 반년째 술을 못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이러한 수납장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저게 옷장이었다면. 이게 지금 할로겐 등이 들어가 있는데 고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입주를 할 때부터 부동산에서 웬만하면 키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했는데 집에 오면 누워있기 바빠가지고 지금 2년째 못 바꾸고. 네. 그럼 여기 아까 만드셨다고 했던 게 어떤 거예요? 아, 저 거울이 제 작품이고요. 어떤 거를 좀 신경 써서 보통 만드시고 아. 막 이런 게 좀 있나요? 금속 프레임을 얇은데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굉장히 얇은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마침 친한 동생이 자기 매장에 놓을 거울을 하나 놓고 싶다고 해서 그때 디자인을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 다음으로 이제 또 다시 만들었을 때는 이 비율이 조금 낮아서 190까지 올려놨어요. 좋은 가구 디자인이란 이런 것이다. 글쎄요, 그냥 나한테 좋으면 좋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주방이랑 연결된 저게 약간 다른 여기 사시는 분들은 식탁 책상처럼 사용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잡동사니를 올려두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밥은 여기 앉아서 먹고요. 이게 리프트업 테이블이거든요. 아, 이거는 정말 네. 획기적인 상품 같아요. TV를 되게 크고 좋은 거를 사셨네요. 일을 하지 않는 시간 이외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사실 이뻐서 한 것도 있어요. 얘가 인테리어의 완성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집 원룸 오피스텔을 딱 이렇게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아, 그거 이따가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오, 제가 작업한 거를.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요? 네. 그걸 하셨어요? 이건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매물들을 보면서 그 도면을 베이스로 좀 뜯어 고쳤어요. 매매하면 이렇게 공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룸인데 25평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입구고요. 네. 여기가 화장실이고 원래는 여기 주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방을 앞으로 빼서 약간 진짜 바처럼 이렇게 그냥 아일랜드를 위치를 하고 주방을 놔서 이렇게 LDK를 만든 거죠. LDK가 뭡니까? 리빙룸, 다이닝룸, 그다음 키친. 네. 그리고 여기 베드룸이 창가에 위치하고 일직선적인 네. 구조로 이제 만든 건데 10평 미만으로 만드신 것도 혹시 있나요? 그건 제가 카톡을 보내드려도 될까 나중에? 이 어, 집을 네네. 디자인을 했는데 크게 뭘 할 수는 없었고 얘를 일자로 피면서 옷장을 늘린 정도? 심지어 옆집까지 확장을 한 안도 있어요. 미국은 아파트도 확장이 가능해요. 내가 이게 집주인이면. 내 재산이 사유재산인데 뭘 하던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법적 규제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다르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촬영으로 돌아오거든요. 이제 이쪽이 침실입니다. 얘는 뭡니까? 비에노 스피커입니다. 이게 좀 연식이 된 제품이라 네. 잘 못 알아보실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패브릭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그때 초창기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케아 핵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케아 제품에다가 다리나 손잡이를 다른 사설 업체가 만든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되게 흔한 비즈니스인데 한국은 이걸 만드는 회사가 처음이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찍어봤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침실인데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함께 온 침대예요. 미국에서 혹시 신발 신고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아니요.
저는 무조건 문 앞에서 다 벗어 이렇게. 네. 얘가 약간 담요나 이런 것들을 겨울에는 위에 더 얹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는 거고 잘 때는 그냥 걷어서 개서 이렇게 놓고 자요. 어차피 잘 때 이렇게 걷어가 거기다가 둘 거면은 네. 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프 스타일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좀 사는 게 좀 습관화가 되다가 그래서 좀 계절별로 이 시트를 다 바꾸거든요 저도. 그리고 여기가 좋네요. 뷰가 네. 호텔 뷰죠. 낮에 보면은 지금 여의도가 저쪽 끝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다 보이거든요. 혹시 불 잠깐만 꺼주실 수 네. 있나요? 불꽃 축제 볼 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침대 위에 이렇게 쪼로로 앉아가지고 발 얹어가지고 이렇게 봤죠. 아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좀 밑에 지상철이 있잖아요. 아 네. 안 시끄럽습니까? 괜찮나요? 저는 괜찮은데 예민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는 몇 명은 기차 소리 난다고. 사실 요 앞집은 근데 기차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만약에 기차 소리가 싫다고 하시는 분은 남산뷰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기차 소리가 오히려 약간 ASMR처럼 되게 잘 좋더라. 그리고 어차피 너무 늦게까지는 운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혹시 더 집 관련해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집 있으실까요? 관련해서 약간 요렇게 그 저쪽에 분홍색을 켜고 파란색이나 여기 초록색 투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집이 되게 괜찮아요. 뒤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하면은 뭔가 은은하게 있어 보이는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좀 더 디자인된 집으로 해서 출연하고 싶었는데 제 집을 사질 못했네요. 제 집을 사서 다음에 꼭 공사를 후에. 그럼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쟁반짜장, 탕수육. 와. 이거 위에 이건 소스가 짬뽕 같은 거예요? 비벼서 먹으면 돼요. 맛있겠다. 이상하게 올 때마다